식중독하다 야간에. 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후에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디텍션 케미스트라고 해서 사이버그린하고 택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그린은 안 쓰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택맨 프로프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그린은 DNA와 직접 결합하면서 형광을 내는 물질이고요. 택맨은 그 DNA 시퀀스가 있어서 결합했다가 쪼개져 나오면서 나타나는 형광을 읽어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이버그린은 특정 다이다 보니까 색깔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웰에서 지금 선생님들처럼 뭐 세 가지, 네 가지 유전자를 보실 경우에는 사이버그린에 적합하지 않고요. 한 가지 유전자만 보시는 것이 이제 사이버그린으로 적합할 수 있는 실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그린은 프로브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스페시피티, 그러니까 특이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노믹 DNA, 그러니까 세균이나 이렇게 제노믹 DNA 디텍션하는 실험보다는 주로 RNA를 가지고 정량 실험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사이버그린이고요. 택맨은 일반적으로 정량 실험에도 사용이 됩니다만 SMP 제노타이핑에도 사용되고요.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멀티플렉스로 어떤 균이 있는지 없는지 볼 때도 다 택맨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택맨 프로브 베이스드 방식의 택맨 프로브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적혀 있는데 회색으로 좀 조그맣게 써져 있네요. 네네. 이것들은 이것도 다 프로브 베이스 방식이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 택맨 프로브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이유가 저희 회사에 판매하는 게 택맨밖에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택맨 프로브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버그린은 이거 한 장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이버그린은 선생님들 엔드포인트 PCR 진행하실 때 ETBR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ETBR이랑 비슷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NA와 결합을 해서 형광을 띠는 물질이고요. DNA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있을 때는 형광을 띠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DNA가 만들어졌느냐를 확인할 때 사이버그린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사이버그린 가지고 오늘 실험했던 비브리오, 뭐 CTX랑 HLY 뭐 이런 걸 보시려고 한다면 이게 한 큐브에서 각각각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들이 통합이 그냥 그래프 하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됩니다만 그게 그래서 그 중에 뭐였는지 뭐 이런 거는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컨셉의 그 형광 다이이기 때문에 얘는 선생님들 실험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ETBR하고 차이점은 ETBR은 DNA의 메이저 그룹, 그러니까 ATGC 수소결합 사이의 결합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학생 때 얘기하신 게 ETBR이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수소결합 사이 결합하기 때문에 리플리케이션 떨어져서 다시 붙는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날 때 ETBR이 있으면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는 건데요. 사이버그린은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합니다. DNA가 더블 헬릭스가 헬리컬 턴을 꼬이고 있을 때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그냥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더블 스탠드 DNA에만 결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싱글 스탠드 RNA나 싱글 스탠드 DNA는 결합하지 못해서 PCR 증폭 산물이 더블 스탠드 DNA 때문에 PCR 산물을 검출하는 데는 이 TBR보다는 사이버그린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멀티플렉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버그린은 안 쓰시는 거다. 근데 사이버그린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오늘 검체가 예를 들어서 8개였다 그러면 지금 8개 외를 쓰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얘를 이용해서 검체 8개를 보셔야 된다 그러면 24개 외를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택맨 프로브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이버그린하고 택맨 프로브를 일반적으로 정량 실험하실 때 둘 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누구는 사이버그린을 쓰고 누구는 택맨을 쓰냐 이게 좀 많이 다른데요. 사이버그린은 디자인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프로브라는 게 없기 때문에 스페시피티, 그러니까 특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게 좀 더 까다롭고요. 어렵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쌉니다. 마스터 믹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싸고요. 택맨 프로브는 프로브라고 하는 시퀀스가 있어서 가격이 비쌉니다. 대신에 특이도라든지 이런 것에 현저하게 월등하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더 쉽다. 트러블 슈팅이나 이런 게 보다도 훨씬 간단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가격은 비싸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가격이 제가 비싸다 싸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사이버그린 쓰시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프로브라고 하는 시퀀스가 하나 더 제작이 되니까 1.5배가 비싸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 30배 비쌉니다. 왜 2, 30배냐 비싸냐면요.
일반적으로 PCR 실험할 때는 포워드 프라이머, 리버스 프라이머만 제작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 포워드 프라이머, 리버스 프라이머를 따로 구매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얘는 드라이 펠렛으로 펠렛 상태로 배송이 되고요. 걔에다가 DW 넣어서 녹여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시는데 택맨 프루브는 프루브라고 하는 시퀀스에다가 5' 앞쪽에다가는 리포터라고 하는 형광 다이를 붙이고요. 3' 말단에다가는 펜처라고 하는 형광 다이를 또 붙입니다. 이 형광 다이가 붙어있는 싱글 스탠드 DNA 형태로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펠렛으로 배송이 안 됩니다. 리퀴드 상태로 항상 이렇게 녹여서 배송이 돼야 되는 거고요. 리퀴드 상태는 당연히 변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얼려서 배송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월등하게 올라오고 안타깝게도 저희 서머피셔는 한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다 외국에서 만들어서 비행기로 shipping을 해서 또 드라이 아이스 패킹해서 배송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스페시피티가 월등하게 좋고 여러 가지 멀티플렉스 형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키트 회사들이 다 택맨으로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티플렉스가 되고 그리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안타까운 얘기를 한 마디 드리면은 예전에 택맨이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저희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택맨 프로를 저희 회사에서 원재료 수입해다가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한 3년 전인가요? 특허가 풀렸거든요. 국내 업체에서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키트 제조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격은 뭐 내린 건 특별히 못 느끼실 텐데요. 어쨌든 가격은 전부적으로 저희가 특허가 풀렸기 때문에 가격은 제조 단가는 좀 많이 낮아졌을 거다라고 저희가 예측하는. 그래서 이 프루브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어서 프루브라고 하는 게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이버 그린하고 택맨하고 디자인상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요. 사이버 그린으로 만약에 선생님들 미생물이라는 걸 디텍션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스페시피티가 제가 특이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떨어지냐면요. 미생물이 아니라 사람을 예를 들면요. 사람의 제노믹 DNA의 서열이 10억 베이스 페어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긴 서열이거든요. 근데 그 서열이 ATGC 4가지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프라이머가 20머 정도 되고요. 리버스 프라이머가 20머 정도 되는데 얘로 PCR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 길이가 너무 긴 것도 합성을 못할 테니까요. 길이가 PCR이 허용하는 한도 예를 들어서 500 베이스 페어 정도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10억 베이스 페어라고 하는 그 긴 서열 중에서 유니크한 20머, 그 포워드 20머, 리버스 20머를 가지고 PCR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긴 몰라도 최소 100가지 이상의 아프리콘, PCR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들은 100가지를 다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하나만 원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특이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다 택맨 프루브를 접목시키면 택맨 프루브는 뭘 하는 거냐면 포워드 프라이머, 리버스 프라이머 외에 프루브라고 하는 시퀀스를 하나 더 짜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사이버 그린용 100가지 정도의 캔디데이트 중에 프루브라고 하는 시퀀스가 또 붙으려는 100개 중에 몇 개나 될 것이냐. 근데 이 프루브라고 하는 시퀀스도 한 2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100개 중에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특이도 월등히 올라가는 거라서 특이도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좋다. 택맨 프로브를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리포터 다이하고 퀘처 다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이버 그린은 단독으로 있을 때는 형광을 띠고 있지 않다가 DNA와 결합해야지 형광을 띠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택맨 프로브는 처음부터 그냥 형광 다이가 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가 색깔을 내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PCR의 유무에 따라서 색깔을 내냐 안 내냐가 달라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색깔을 내면은 이거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PCR이 돌아가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리포터 다이와 퀘처 다이가 있는데요. 퀘처 다이가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리포터 다이가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근데 택맨 프로브의 양쪽 끝쪽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쪽 끝쪽이라고 하더라도 프로브라고 하는 그 짧은 시퀀스 안에 앞과 뒤에 있으면 그 물리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트랜스퍼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저희가 프렛이라고 부르는데요. 플로레센스 레조넌스 에너지 트랜스퍼라고 해서 에너지 준위가 다른 두 가지 형광 다이를 가깝게 붙여놓으면 에너지 트랜스퍼가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낮은 게 올라가고 높은 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뜨거운 쇠구슬과 차가운 쇠구슬을 붙여놓게 되면 둘 다 미지근한 쇠구슬이 되지 않습니까? 차가운 쇠구슬 입장에서는 뜨거워진 거고요. 뜨거운 쇠구슬 입장에서는 차가워진 거죠. 그러니까 낮아졌다고 올라간 것만
형광을 내고 위에서 떨어진 거는 형광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리포터가 에너지를 뺏겨서 퀘처만 발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퀘처 다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퀘처 다이가 발색을 하던 안 하던 많이 하던 적게 하던 관심이 없고요. 저희는 리포터 다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리포터 다이가 퀘처한테 에너지를 뺏기고 있어서 빛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깨지면서 리포터 다이 형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걸 깨주는 게 무엇을 깨주는 거냐면 PCR이 깨집니다. 95도씨 디내추레이션이 돼서 60도씨까지 쿨링이 되면 프라이머가 제가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이 온도, 한 70도씨 정도 되는 온도에서 프루브라고 하는 시퀀스가 먼저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60도씨까지 쿨링이 되게 되면 그때서야 프라이머가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프라이머가 익스텐션이 되면서 3프라임 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 이미 결합하고 있는 프루브 시퀀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면 뭐가 있네 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택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은 하이프라임 뉴클레이즈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액티비티는 뭐냐면 내가 나아갈 방향에 뭔가 서열이 있으면 그걸 싱글 리클루타이드 하나 ATGC 하나하나 단위별로 갈기갈기 찢어주면서 재합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미 결합하고 있는 프루브 시퀀스를 갈기갈기 찢어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시퀀스로 다시 붙여넣어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얘기는 프루브가 리포터와 캔처가 이렇게 에너지 트랜스퍼가 일어나고 있던 거를 갈기갈기 찢어주니까 리포터와 캔처가 거리가 이제 쭉 멀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캔처가 리포터 에너지를 뺏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리포터가 에너지를 막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CR이 한번 돌아가면서 프로브가 한번 깨지면 그때서부터 리포터의 형광을 읽어드릴 수가 있는 것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PCR이 한 번, 두 사이클, 세 사이클 돌아갈 때마다 2의 n승으로 이 깨진 프로브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 깨진 프로브들의 형광량을 축척을 통해서 이 사이클마다 얼마나 많은 PCR 프로덕트가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리포터 다이의 형광량이 측정이 됐느냐를 측정하면서 DNA 양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택맨 프로브의 원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그러면은 처음에는 형광이 0이었다가 캔처만 있다가 PCR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깨지면서 프로브 시그널이 그러니까 형광 시그널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미 750 페이스로 실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데이터를 보시면 시작 형광 시그널이 제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2만으로 시작하는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5만으로 시작하고요. 어떤 애는 10만으로 시작하고요. 시작하는 형광 시그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얘는 왜 다 다르냐? 그거는 PCR에 의해서 프로브가 깨져야 되는데 얘가 싱글 스탠드 DNA다 보니까 열에 의해서 굉장히 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배송되는 과정, 보관하는 과정, 실험할 때마다 얼렸다 녹였다 하는 과정마다 얘가 스스로 자꾸 깨집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 오늘 실험했을 때는 시작하기 전에 10만이었는데 어저께 실험할 때는 5만이었는데 내일 실험했더니 이게 20만으로 올라가고 베이스라인이 점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베이스라인이 점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베이스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0만부터 시작해도 끝날 때가 100만으로 끝나면 90만만큼 증폭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 그 스트레스홀드를 잡고 분석을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10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20만이 됐다가 30만이 됐다가 40만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70만부터 시작한다고 치면은 100만까지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30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만이 언제 올라갔는지에 대한 CT값을 측정하면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처음부터 100만이 찍혀버립니다. 그러면은 PCR에서 프로브가 깨지면서 형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더 이상 깨질 프로브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수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증폭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데이터 모션은 마치 장비가 고장난 것처럼 PCR이 안 된 것처럼 형광이 디텍션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장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프로브가 다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키트 다시 사셔야 돼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얼렸던 녹이들을 반복하시거나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됐거나 그러면 이제 프로브가 깨지는 거라서 그런 거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깨지면서 나타나는 그 차이, 저희가 그걸 델타 값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데이터 보실 때 델타 RN이라고 하는 그 델타 값이라는 게 이 변화를 내는 구간만 보겠다라고 하는 그 델타 R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만 보시면은 그 DNA 양의 변화량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택맨 프로브의 특징을 이용하시게 되면 멀티플렉스 어세이가 가능한 거예요.
이 멀티플렉스 어세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이버 그린은 이름 자체가 사이버 그린입니다. 사실은 이름은 그린이라고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파란색의 색깔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이버 블루라고 해도 맞는 건데 그러니까 파란색 형광을 갖고 있는 건데 택맨 프루브는 택맨 그린이나 택맨 레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택맨 프루브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얘는 그냥 실험 방식인 거고요. 리포터 다이에다가 어떤 색깔의 프루브를 붙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